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이후 이제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 국회 소추인단이 자, 내란죄 부분을 뭐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의 우연성만 따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또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률적으로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직감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니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른바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행위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철회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일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적어도 한 50% 안팎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꽤 있다. 50%가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론 지지가 50%를 훨씬 넘는다. 요즘에 뭐 2주째 상승이라고 하는데 훨씬 넘는다 그러면 아마 비상계엄만 갖고 보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갈까? 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기 대선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본다면 이제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적합도, 부적합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부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는 데가 1월 3일부터 4일 1월 3일부터 4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쏟아질 때입니다. ARS 조사인데요. 가장 부적합한 인물 1위에 이재명 39%입니다. 2위는 홍준표 대구시장 20% 반밖에 안 됩니다. 3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16, 한동훈 전 대표 11, 김동연 경기도지사 1, 우원식 국회의장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부적합도 높은 층이 18세에서 29세 젊은 층. 그 다음에 30대 43%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50대 38%, 60대 44, 70대 42, 그 다음에 남성이 44, 여성이 34. 의외로 여성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적합도 평가가 낮다. 이거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뭐 남녀 갈라치기 아마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 부적합도 당연히 뭐 보수라고 하는 층에서 높겠죠. 64%. 진보에서 13%. 부적합도가 뭐 별로 없습니다. 중도에서 37%.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적합도 1위 39%는 대부분 보수와 중도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부적합도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등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안 되지. 근데 또 그게 아닙니다. 물론 똑같은 조사는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라는 데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이건 12월 28일 29일이죠.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이 여기서도 또 압도적 1등입니다. 39.5. 홍준표 대구시장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우원식 4.8, 김동연 4.3, 유승민 3.7, 없음 모름 무응답 1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은 압도적 1위다. 물론 조사가 하나는 ARS고 하나는 면접이고 그 다음에 뭐 조사기관 자체가 다르고 뭐 이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갤럽 조사 같은 걸 보더라도 적합도 부적합도 조사 오래전에 한 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트렌드 추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적합도 부적합도 모두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적합도 부적합도 조사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하느냐? 아마 약간 증문즉답 형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으면 자기가 평소 좋아하거나 그냥 기억나는 사람, 이 사람 괜찮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선뜻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빼고서는. 중도에서는 난 그래도 중간지대에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뭐 잘못해서 탄핵을 한다는데 내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지. 잠재적인 지지자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찌됐든 적합도 부적합도에서 결국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현재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부적합도 39%라는 그러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재명 부적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층 그룹, 또 무응답, 나는 응답은 안 하는데 이재명은 아니야. 이런 그룹. 요거를 누군가가 조직화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적합도 뭐 39.5, 뭐 예를 들어서 적합도와 부적합도가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반이다. 나 이재명 좋아. 그런 사람. 또 그만큼이 이재명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결국 중도층 그룹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앞으로 아마 사전구속영장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버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이거로 아마 잃는 표가 있을 겁니다. 여권이 잃는 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또 그것 때문에 결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결집하면서 지금 2주째 상승하고 있죠. 아마 누군가는 조사 안 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면 반대층도 결집하면서 상승할 겁니다. 중도층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반대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하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것도 결집하고 있는 현상. 이게 부적합도 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에 대한 반사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없어졌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부적합도 조사가 지금 압도적 1등, 적합도 조사도 압도적 1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호, 불호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라는 거고요. 이 부적합도 조사 압도적 1등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비상계엄 이러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이재명 구도였다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라지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면 그러면 이재명과 국민의힘 구도가 또 된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해 나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국면은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대한 거부, 버티기 뭐 이런 거로 이제 잃는 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잃는 표가 없을까요? 어찌 보면 잃는 표가 꽤 있을 것이다. 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오늘이죠? 오늘이면 이제 내일 모레 정도부터 연말연시 휴정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재판도 시작이 될 것이고요.
뭐 선거법 재판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하고 내일 모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곧바로 뭐 이화영이 아니라 김용 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2심 선고도 나올 거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 거기다가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이 아마 2월 23일에 이제 첫 재판을 열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면 선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고등법원 판사들의 그 어떤 재판 주기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물론 그 중간에 또 재판 지연책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합도 비율을 훨씬 더 늘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 부적합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은 약하다. 반면에 똘똘 뭉쳐 지지하는 층, 똘똘 뭉쳐 반대하는 층은 훨씬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중도층으로부터도 이재명 대표가 멀어질 요인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유인, 인센티브, 유인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봐야죠. 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설령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뭐 빨리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지연시키려는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법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타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정적 영향을 더 씌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버티기로 표를 잃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게 저는 그 최근의 그 적합도 부적합도 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제 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또는 3심 선고 뭐 이런 게 먼저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 먼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법원의 시간, 헌재의 시간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민심은 아직까지는 대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재명에 대한 호, 불호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그룹도 또 이재명에 대한 지지 그룹도 늘어날 것이고 중간지대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줄어들 텐데 그럴 경우에 어느 쪽에 더 이재명 대표의 그 표가 비호감에 가느냐 호감에 가느냐 저는 비호감에 갈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걸 최근의 적합도 부적합도 조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